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0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볼 텐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역시 미중 간 고위급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차 협상 종료 이후에 상당히 잘 진척되고 있다 이런 발언 이후, 자, 1단계 합의, 네, 1단계 합의에 이르렀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합의 내용 자체가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는 것,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자, 미국산 농산물을 기존에 한 2배 정도 구입을 하겠다. 구입 확대 얘기가 나왔고요. 자, 미국은 다음 주 15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세 물릴 만한 것들 거의 양국 간에 물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고입 확대 이 정도 얘기는 기존에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크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자, 이후에 가장 중점적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 이런 내용들이 전부 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그쪽 관련된 내용 협상을 거치면은 또 안 좋은 소식들 들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1단계 합의했다 정도, 이 정도로 그래도 글로벌 증시, 그다음 미국 증시 금요일 날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내일 월요일 국내 증시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터키가 쿠르드족 공습을 시작했죠. 미국에서 미군이 철수 얘기 나오고, 터키가 쿠르드족 공습을 시작을 했는데, 자, 민간인 사상자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U에서도 좀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터키는 그라 상관없이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열강들이 조금 끼어들게 되면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모습 없기 때문에 해당 이슈로는 글로벌 증시 등에 크게 영향은 없는 모습이고, 자, 미국이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하월 연준 의장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곧 발표하겠다 얘기 나왔습니다. 자, 2차례 보험성 금리 인하했고,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산 매입이지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떤 내용 발표되는지 좀 기다려 봐야겠고요. 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나왔는데, 자, 예상했던 것보다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딩 서프라이즈, 매출 62조에 영업이익 7.7조. 이번에 갤럭시 폴드,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10 등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쪽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 반도체 바닥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바닥 찍고 이렇게 가격 좀 반등하고 한다면은 4분기에 영업이익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바닥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10월 17일 날 열리는데, 자, 이주열 총재께서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금리 인하 여부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 조금 안정세 찾았습니다. 1188.8원, 한 8원 정도 이번 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한번 볼 텐데, 자, 이번 주에는 10월 9일 한글날 시장했고, 그 다음에 10일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참 무난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10일날 증시가 좀 많이 밀리긴 했었는데, 그 이전에 올랐다가, 마지막에 또 금요일날 올려놓는 모습 나왔고, 자, 코스피, 1.2% 정도 상승 24포인트 올라갔고요. 자,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저희 금요일날 증시 마감 이후에 강했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마찬가지로 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데, 자, 월요일날 일단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자,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방향성 잡는지 지켜봐야겠죠. 자, 코스닥도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1.8%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헬릭스미스나 HLB 좀 긍정적인 뉴스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약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최근에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코오롱 티슈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인데 상장 폐지 안 되고 1년간 개선 기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동안에 임상, 삼상 등 다시 개시되거나 한다면 거래 정지 풀리고 상장 폐지 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1년 개선 기간 부여받은 것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월요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 차트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하락하는 선을 그어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는 추세에서 뭐 어느 정도 지금 그 정도 맞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이번 주에는 뭐 양봉이 나왔죠. 자, 지난주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포인트로 봤을 때는 전 저점이 있었던 자리 부근입니다. 자, 2010에서 2020선 정도가 되겠는데 일단은 요 정도 자리를 지지를 해줬는데 다음 주에 요렇게 갭상승 출발한다면 뭐 다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통이 지켜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함께 지켜봐야겠죠. 자, 미중 무역 협상에 의해서 일단 호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 강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는 데까지는 좀 난항이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랑 최근에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코스피 오를 때 뭐 코스닥 오르고 코스피 내릴 때 코스닥 내리는 모습. 자,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 흐름 좋다 그랬는데 뭐 차트 길게 놓고 보시면은 자, 올해 뭐 이렇게 쭉 급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반등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뭐 660선까지는 상승해 주길 지금보다 30포인트니까 최소 5% 정도 코스닥 지수 뭐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좀 살아나야 되겠고 제약바이오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 선정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대주주 양도세 지금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죠.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 이제 10월, 뭐 11월, 12월 이렇게 동안 좀 매도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 소형주들에서 좀 매도세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점 염두에 두시고 반대로 이런 종목들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이후에는 배당주들, 고배당주들의 상승률이 지수 대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들도 조금 신경 써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배당주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때 조금씩 담아 놓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짧게 마치고 다음 주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